사실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간호사는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저는 울산에 위치한 세강병원에 이제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 간호사 김우중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경력은 올해로 13년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10년째 횟수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동은 이제 정신과 폐쇄병동 중에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환자분들이 좀 인지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원활히 안 돼가지고 뭐 기저귀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시기를 보조해야 되고 그냥 조용한 치매, 뭐 착한 치매 그런 치매 말고 과격한 행동을 하시거나 뭐 공격적인 모습이 보이시거나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물이 그때그때 적용을 받고 환자 증상에 따라서 그런 게 조절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병동에서는. 그래서 조금 요양하고 정신과하고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정신과랑 일반 이제 병원이랑 차이점은 뭐 질병을 다룬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의 특징이 다른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재원 기간도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을 간호를 할 때 뭐 먹고 자고 그리고 뭐 배변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고 조금 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그런 것들도 다 챙겨봐야 하는 게 이제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가 좀 일반 간호사랑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남자 간호사가 됐을 때는 남자가 간호사를 하느냐 뭐 이런 의문 또 신기함 이런 좀 새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간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남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에 많이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 간호사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정신과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대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일부러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이제 처치나 중재를 할 때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순응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자가 이럴 때 필요하다 뭐 저희들끼리 이제 그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 이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남녀의 차이도 있겠지만 선생님 피지컬이 좋으신 걸로 그 뭐 좀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키가 제가 180입니다. 키가 180이고 몸무게도 84, 5kg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정신과를 바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 이제 그냥 일반 병동에서 몇 달 일하다가 이제 정신과를 선택해가지고 왔거든요. 남들보다 한 7년 정도 늦게 간호사 이제 학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신과로 이제 전향을 한 거는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정신과 뭐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도 저변도 이제 확대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간호사를 선택했는데 오랫동안 간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제 주변의 남자 간호사들은 거진 필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진 다 이제 소방공무원 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뭐 제일 친한 제 친구도 간호사인데 남자 간호사인데 걔는 이제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 오래 남아 있고 싶어서 간호사 업무 중에 정신과를 선택한 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남자 간호사로서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성 환자가 갑자기 이제 정신과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막 조절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을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과적 증상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내 몸에 손만 대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해집니다. 저희는 이제 대상자를 동일하게 보는데, 이제 대상자는 왜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 신체적으로나 뭐 어떤 처치가 들어갈 때 그런 애로사항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정신과 환자들은 이제 치료 시기를 빨리 잡아가지고 외래 진료를 보고 입원 치료를 이제 이행을 하고 사회 복귀를 해가지고 학교도 다시 잘 다니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인식에 아직까지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집에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묵혀둬가지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도 일상 복귀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 병원 입원 환자분들 다수가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 정신과에 오래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저희는 사실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간호사는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뭐 동생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보호자들이 곁에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처럼 작은 문제, 소소한 것들 챙겨가지고 또 그런 거에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보람찬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간호사는 일단은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람도 가지고 또 돈도 벌 수 있어요. 정신과에 오면 남자 간호사 조금 주변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고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도 남자 간호사가 저 말고도 또 두 분이 더 계시고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소방공무원이 되거나 교정직 공무원을 생각하시거나 돌아서 그렇게 가실 필요가 있나,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건데, 그 뭐 예전에는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현재도 인식은 그렇습니다. 마이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현재 지금 추세로 보면은 정신과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간호사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새로 간호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임상에서 오래 견디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보람을 찾으시면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고 힘들 수 있지만 간호사 사회 내에서도 이제 문화가 좀 개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간호사들이 뭔가 이제 우리 간호사 문화들을 좀 더 개방적이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